하이시티 인허가 로비와 관련해 결국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의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전 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박 전 차관은 하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네, 결국 구속됐죠? 네. 네, 그 여러 가지 혐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받았다라는 부분도 또 오늘 신문에는 났는데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어떤 혐의인지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예, 박영준 전 차관이 어젯밤 11시 30분 그 구속영장이 집행이 됐는데요. 그 박영준 전 차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일단 어제 드러난 혐의로 보면은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돈을 받고 2008년에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당시 그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강 전 실장에게 인허가 과정을 알아봐주고 또 보고를 받고 그리고 또 서울시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소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어제 똑같이 영장이 청구됐었는데 강철원 전 정무조정실장은 어제 네.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 강 실장에 대한 영장은 어제 기각이 됐는데요. 그 법원에서 밝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밝힌 범죄 소명이 확실하고 두 번째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검찰에서 기소를 영장 청구를 할 때 아무래도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게 좀 반영이 된 건가요? 예, 반영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논란이 처음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에 강철원 전 실장은 중국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재빨리 다음날 바로 귀국을 해서 검찰에 도착하는 날 저녁에 곧바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이후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또 본인이 3천만 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수사 협조적이었다고 판단을 했고 법원에서도 특별하게 범죄를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신문에 나온 것만 보면 네. 이제 박 전 차관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쪽에 사람 같고 또 강 전 실장은 오세훈 전 시장 쪽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분류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는지 가까웠는지 좀 궁금해요. 예, 강철원 전 실장이나 박영준 전 차관이나 이제 보좌관 출신이거든요. 네. 박 전 차관은 이상득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죠, 친형이죠.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또 이 강철원 전 실장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둘이 가까웠게 지내게 됐고 박영준 전 차관은 이제 이명박 지금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서울시에서 정무실장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후임자인 오세훈 전 시장이 취임을 해가지고 서울시 시장으로 시정을 이끌 때 강철원 전 실장이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서울시정을 바톤 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적인 협조 관계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런 관계 속에서 둘이 형, 동생 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었는데요. 강 전 실장이 2009년, 10년 이 무렵에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 알아?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증권가 정보지에 나하고 영준이 형하고 수십억을 받아서 통장에 쌓여있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당시 아마 증권정보지에서 이 사안을 놓고 한 거라기보다는 둘의 관계가 대단히 친밀하다. 그리고 둘 다 한쪽은 서울시, 한쪽은 청와대 안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실세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증권가의 흘러다니는 이제 소문이었는데 그런 것까지 밝힐 정도로 이렇게 스스럼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강철원 실장입니다. 예. 박영준 전 차관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그동안 각종 이제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사실과 다르다고 했었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요새 새로 나오는 혐의가 보면 형님 계좌로 네. 10억인가 20억인가 뭉치돈이 들어가 있다. 네. 라는데 이 부분도 좀 영장에 들어가 있던 내용인가요? 예, 영장에는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박영준 전 차관의 형 계좌로 10억에서 20억 원의 뭉칫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 흔적이 발견이 됐고 현재 한 10억 원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박영준 전 차관의 비자금 내지는 뭐 정치자금의 그 저수지가 아닌가라고 보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 10억인가 20억원인가도 이게 들어온 돈을 보니까 매달 천만 원씩 해서 이렇게 네. 꼭 3년인가 이렇게 해서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비 쪽으로 혹시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생활비 쪽으로 줬다고 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고 정기적인 걸로 봐서는 어떤 그 대가를 바라고 누군가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대목이 있고요. 만약에 생활비로 썼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썼는지, 누가 줬고 언제 어느 용도로 얼마를 썼는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박 전 차관이 그걸 밝히지 못한다면은 그 떳떳하지 못한 돈이라는 그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파이시티 관련해서 보면 서울시가 굉장히 수사에 협조적인 것 같아요. 뭐 네. 명단도 원래는 공개를 안 했는데 공개를 다 그렇죠. 하고 뭐 회의록도 하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박원순 혹시 시장이 민주당 아닙니까? 네, 그래서 혹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전 전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뭐 더 협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대목이 좀 많습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최근에 공개하고 회의록까지 다 공개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마치 이게 불가피한 일이다. 그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서 심혈을 기울인 검토 끝에 공개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2008년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당시에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다.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일일이 다 서명까지 받아놓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전면적으로 뒤집어서 이걸 모두 공개했다는 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전임자와 전전임자가 잘못을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내면의 그 마음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은 들지만 그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잣대를 들이대서 당신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뭐 같습니다. 살짝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공개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되면 뭐 국민 입장에선 나쁘지는 않죠. 뭐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뭐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인데 서울시 안에서는 지금 앞으로 그러면 대규모 인허가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게 함부로 이렇게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종 이권을 청탁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대단히 그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한번 선례가 모두 오픈이 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향후에 벌어질 그 파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복에 따라서는 이제 당장 그 뭐 저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 공개되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저 하나 좀 묻고 싶은 거는 이제 자 최시중 전 방통통신위원장도 이제 구속이 됐고 네. 그다음에 또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는 박영준 차관도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1억 5천이다 뭐 얼마나 이런 돈 말고 과연 대선 자금 수사로까지 이어지겠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저 관심 있게 좀 보는 대목이거든요. 예. 검찰에서는 지금까지 그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대목은 그 대선 자금 수사로까지 확대할 생각은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박영준 전 차관이나 그 최시중 위원장이 받았던 그 돈의 용처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금이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에 쓰였던가 아니면 또 이 박영준 전 차관이 선진국민연대라는 선거 외곽 조직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이 그 활동비로 사용이 됐다면 대선 자금의 일부를 건드리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선 자금 수사로 표현만 아닐 뿐이지 대선 자금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 박영준 차관 뭐 구속 소식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